계속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가물이 지속돼서 여러 부문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매년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가뭄 이야기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뭄으로 상황이 좋은 건 아니지만 북한은 염도가 높은 대동강 물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또 대책은 없는 건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이신 GSNJ 인스티튜트 권태진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 그리고 북한 자유연맹의 김주성 이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본격적인 대담에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새로 좀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최춘길 씨에게 북한이 무기 노동 교화형이라는 거를 선고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형벌인지요? 일단은 교화형이라는 거는 뭐 그 북한의 그 교화소라는 것이 남한의 교도소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그리고 무기라는 것은 일단은 극형이죠. 예. 근데 원래 북한에서 최극형이라고 하면은 사형인데요. 예, 일단 사형이 아니라 무기 그 교화형을 그 선고한 것 자체는 지금 현재 이게 남한의 그 유엔 인권사무소가 개설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때를 맞춰서 의도적으로 북한이 반박을 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무기 노동 교화형이라는 게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렇죠. 예, 나오지 못하고 나올 수 없는 뭐 탄광이나 아니죠.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건가요? 교화소 안에서 교화소 그 안에서. 안에서 예, 노동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일단은 이렇게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 그 서울에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가 개소된 데 대해서 좀 반발하는 차원으로 보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은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뭐 벌써 이게 집권차 몇 년이 흘렀는데요. 예. 아직까지 손가락 못 거두고 있는 것이 이게 국제적인 무대라든가 외교 입지를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을 못 하고 있는 데다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북한 인권을 떠들어대니까 지금 김정은에서 상당히 급급해진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남북 관계에서도 뭔가 그 개선의 문을 열어볼까 했는데 네. 북한 유엔 인권사무소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압박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광주에서 열리는 유니버설 대회도 예, 집단적으로 또 보이콧을 하고 예. 예, 지금 또 때에 맞춰서 또 이게 현재 그러면 우리도 인권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겠다. 이래가지고 현재 그 저쪽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런 국형을 씌우지 않았겠냐. 예, 근데 이제 무기 노동 교화형 하니까 지난번 그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케네스 배 네. 씨도 이 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네. 그래도 석방이 됐던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 두 분 이번에 선고를 받은 두 분 외에도 또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일각에서는 우리도 여기에 대한 특사를 좀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좀 지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거를 지금 북한이 바람직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한 쪽에서도 뭔가 반응을 보여서 북한 인권에 대한 거는 니네도 좀 시인을 해서 예. 뭔가 특사를 보내서 그럼 데려가라.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뉘앙스를 보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 들어온 이슈가 있어서 잠깐 좀 짚어봤고요.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의 가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가뭄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뭐 이른바 북한에서는 왕가뭄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량 차질도 좀 식량 수급에도 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저희가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농업 전문가가 북한의 가뭄이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 그렇게 재앙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견해를 밝혔는데요. 북한의 현재 실제 상황이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올해 뭐 북한이 이제 왕가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가뭄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긴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조만간 수확을 하든지 지금 수확하고 있는 뭐 이모작 작물에는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겁니다.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제 가을에 수확하는 그 벼라든지 또 파종한 옥수수라든지 뭐 여기는 어느 정도 지금 충격을 받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가을까지는 많이 시간이 남기 때문에 뭐 조만간 또 비가 온다든지 네. 또 날씨가 또 풀린다면은 또 뭐 지금까지 받은 그 가뭄 자체를 갖다가 좀 회복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지금 뭐 재앙 수준이다. 도저히 뭐 큰일 났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유엔에서는 어쩌면 기아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달리하시는 거군요. 예, 뭐 그건 뭐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만은 그건 유엔에서야 또 그런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경고를 하는 겁니다만. 예, 그렇군요. 그 북한에서 이번 가뭄 피해에 대해서 좀 이례적으로 보도를 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고요. 대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계속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가물이 지속돼서 농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와 평안북도, 평안남도 안의 곡창지대들과 여러 지역들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거나 기상 관측 이래 제일 적은 비가 내린 곳으로 해서 당면한 용농 작업들이 물이 제대로 부족되는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이는 데 영향을 총 집중해야 합니다. 네, 이게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같이 보신 영상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가뭄 피해를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으로 알리는 격이 됐는데 결핍하다 이런 상황을 좀 알리는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만큼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언론 매체는 어디까지나 선전선동 교양 수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 자국내 국민들에게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지금 북한의 패턴이 김정일 시대부터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미 전에 그 남북 경협이 진행되면서 많은 지원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북한은 최근에 보니까 일단은 그 가뭄 피해 때문에 뭐 직접적인 뭐 피해가 어느 정도 앞으로 크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을 언론 매체 흘림으로 해서 좀 이게 유엔이라든가 국제기구에 좀 방조를 받자 이런 심산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시기가 지금 현재 북한이 청동원 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농촌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강조해서 농업 생산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을 이렇게 많이 각성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북한의 원로죠 최태복 상임의장이 때마침 이 시점에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어쩌면 러시아에 가서 가뭄으로 인한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하거나 원조를 좀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동시에 그 역으로 보면은 이게 남북 관계는 좀 더 경직을 시키겠다. 예, 이런 뉘앙스도 걸려 있는 것 같고요. 뭐 현실적으로 지금 그 러시아와의 그 밀접한 이 연관 때문에 현재 그 북한에 그 작년 말부터 러시아에서 이게 밀이라든가 상당한 식량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만약 경우를 대비해서 식량 원조를 받자.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도 러시아와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또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박사님 뭐 최근 들어서 북중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혈맹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직접 농장을 찾아가서 모내게 지원을 했다 이렇게 중국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가뭄으로 인해서 북중 관계가 다시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좀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예, 뭐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그 북중 관계는 좀 소원해지고 북러 관계는 상당히 지금 좋은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중국 측에서도 뭔가 균형을 맞추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결국 이제 북한이 이번 가뭄이 북한에게는 좀 불행한 일이지만은 중국으로서는 이것을 기회로 삼겠다 하는 이런 의도가 충분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그렇게 심각한 예상보다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북한이 지금 뭐 올해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가뭄이 좀 심각한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 물이 하도 없다 보니까 이 대동강 물 하면 굉장히 좀 짜지 않겠습니까? 이 물까지 대서 모내기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내기에 실제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지금 내리 3년째 이제 가뭄이 오다 보니까 대동강 수위가 상당히 내려가 있고 또 만조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바닷물이 좀 섞이는 이런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다른 데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대동강 좀 소금기에 있는 그 물이라도 좀 이용해 보겠다 이런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또 북한 나름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건 정상적이 아니고 지금 아주 임시 방편으로 뭐 아주 극한적인 상황을 좀 타개해 보겠다 하는 뭐 이런 뭐
어떻게 그러겠죠. 보면은 고육지책이 아닐까 이런 그렇습니다. 의구심이 좀 들긴 하는데 이사님께서는 국내로 오신 게 아마 2009년이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까지는 북한에 거주하고 계셨던 네, 거죠?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그때도 뭐 이번과 같은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또 식량 수급 차질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 겪어보신 사례가 있는지. 네, 그렇죠. 보면은 이게 북한이 물 문제뿐이 아니라 그 농촌 현황을 보게 되면요. 예. 일단 땅이 산성화된 것도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단 물 부족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이 결국은 이게 땔감이 없어서 산의 나무들을 다 이게 도보를 하다 보니까 물이 이게 조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가뭄도 이게 피해가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전에 그런 가뭄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전 군중적으로 이렇게 농촌에 나가서 물주기 전투 이런 걸 해가지고 물주기 네. 전투입니다. 예. 네, 그야말로 직장을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5시 후부터는 학생부터 시작해서 직장인까지 다 양동이나 설행이를 들고 가서 인접에 있는 농촌에 가서 직접 물을 기르다가 이게 그렇습니까? 밭이나 논에다가 물을 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국려지책이죠. 안 되는 거죠, 도무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아무리 동원되고 하지만은 북한의 식량 문제는 지금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자국 내 생산량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건 이미 전부터 예. 뭐 이제는 배급 제도도 다 끊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아까처럼 이게 뭐 체제에 뭔가 이게 그 좌우하는 그런 문제를 그 심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북한 주민들이 그 사이에 대응책이 상당히 많이 활발해져 가지고 네. 예전처럼 이게 국가 수급 제도에 의한 식량 배급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이 뭔가 이게 북한을 제재하고 북중 관계가 나빠졌다고 해도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삼천리 개선에서는 밀수밀매가 상당히 활발하고 그 밀수밀매를 통해서 외부에서 이게 식량이 상당히 많이 북한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식량을 안 줘도 시장에서 돌아가는 식량 상황이 어느 정도 비율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예. 심각한 이런 식량 난으로 있게는 이게 번져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그 식량 배급 체제 그 과거부터 유지가 돼 왔던 그 시스템은 지금 사실상 없어진 그렇죠. 이미 거나 전에 다른 허물어졌고 이 국부적으로 이게 평양시 같은 경우는 네. 이것처럼 이게 그 식량 배급을 지금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북한의 곡창지대 하면은 평안 남북도 그다음에 황해 남북도거든요. 근데 이쪽이 그 보면은 거기서 생산되는 식량은 거의 다 평양시로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떡하나 평양시만은 배급 체계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뭐 가뭄이다 인력 부족이다 해가지고 지금 거의 보면은 북한의 농업 부분에 있어서 풍년이라는 걸 참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따지면 이게 북한 지역 내에서 가장 좀 수급이 좋은 곡창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지역이 있을까요? 예, 주로 이제 서해안 지역이 이제 애들 곡창지대인데 서해안 뭐 그중에 지역이요? 서해안 예. 중에서도 이제 황해 남도 예. 거기가 가장 그 큰 그 평야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안 남도 또 평안 북도 또 황해 남도 이런 순으로 그 네 개 도를 다 합치면은 전체 곡물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네 개 도가 가장 중요하죠. 북한의 배급제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방금 이제 우리도 뭐 2,000쌀 하면 유독 이제 밥맛이 좋다 이렇게 좀 네.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도 서해안 쪽에서 나는 쌀이 좀 그래도 윤택하고 좀 밥맛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좀 소위 좋은 쌀들은 주민들이 맛볼 수 있을까요? 먼저 누구한테 좀 수급이 될까요? 네, 일단은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황해도 하게 되면은 2개 곡창지대를 재령 나무리벌이라는 그 벌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예전에 우리 연백군이라고 해서 남한이었던 지역이 신해방직으로 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그 연백벌이거든요. 거기서 생산되는 쌀이 우리 이천이나 뭐 그 여주 쌀처럼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뭔가 그 트렌드 마크처럼 되어 있는 예. 쌀인데요. 기본 평양시나 그다음에 그 8호 제품, 1호 제품이라고 해서 평양으로 올려가서 심지어 로얄 패밀리가 먹을 수 있는 쌀도 그쪽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맛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호남쌀과 비교하게끔 연백쌀 하게 되면은 네. 벌써 이게 그 햇살로 밥을 해놓게 되면 숟가락을 뜨면은 밥사발이 딸려 올라온다. 이 정도로 쌀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국부적으로 그쪽에서는 그 흑미라고 해서 이게 검은 쌀도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건 주민들이 먹기 위해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 평양으로 올려가기 위한 진상품처럼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쌀 배급 문제도 일단은 뭐 간부들이나 군부대에 이런 것들이 좋은 쌀은 먼저 네, 배급이
그렇죠. 된다 우선시 이런 되어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가뭄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다 보면은 벌써 뭐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민심도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예, 여러 주민들이 좀 모내게 총동원이 되더라도 작황이 좀 좋지 않으면은 기대했던 만큼 좀 실망도 클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북한의 내부 사정들이 김정은 체제 혹은 김정은 통치에 어떤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좀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 가뭄이 지속되면은 이제 동원 기간도 길어지고 주민들은 또 지치죠. 네. 이제 또 농민들은 작황이 만일에 이제 나빠질 경우에 예. 그렇게 되면 뭐 농민들에게 들어오는 그 분배목도 줄어들고 뭐 이것은 요즘 이제 북한이 김정은 정권 들었으면서 포전 담당 책임자라고 하는 또 새로운 또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농민들이 자기에게 분배될 수 있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기대치에 어긋나면은 실망뿐만 아니고 당장 그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 자체가 이제 부족해지는 거니까 굉장히 그 저항이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 정권이 창출될 적에 맨 먼저 민생 문제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네. 했는데 그 약속이 이제 무너지는 셈이죠. 그러다 보면은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반발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그건 결국 정권에 대한 큰 그 정치적 부담이 되는 셈이죠. 식량난이 결국에는 김정은 체제를 좀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마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듣게 되는데 북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북한 장마당 하게 되면은 그 비속어로 이런 말이 있죠. 고양이 뿔 내놓고 다 파는 것이 북한 장마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에 원래 뿔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만큼 고양이 뿔이라고 하는 진귀한 걸 내놓고는 다 파는 것이 장마당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 주민들은 이게 국가 수급제 체계가 다 마비된 상황에서 네. 자생적으로 시장이라고 장마당이라고 형성된 북한식 시장 경제죠. 여기에서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처럼 이게 생계 활동을 그쪽에서 상업 활동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급적으로 거기서 유통되는 뭐 상품이나 그런 걸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당연히 식량도 그쪽에서 팔리는 것이 배급으로 해서 국가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이게 식량에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량 값이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안 주지만 시장에 나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인 것이죠. 네, 주로 네. 물건들이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부적으로 남한 상품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까? 제가 있을 때도 뭐 벌써 그때 뭐 다 아시겠지만 초코파이, 예. 라면도 그렇고 다 남한 상품이 다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비싸게 팔리나 보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중국 상품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이게 남한 사회에 대한 실정을 북한 주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중국산 라면보다도 남한 라면이 또 불티나게 잘 팔리죠. 뭐 그렇군요. 화장품도 그렇고. 예, 박사님, 북한이 이제 심각한 가뭄을 겪으면서 이제 식량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식량뿐만이 아니라 전력 생산에도 차질을 많이 빚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많이 접했습니다. 가뭄과 전력 생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전력난이 식량난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수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한 60% 정도가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물의 양이 줄어들면은 예. 전력을 이제 생산을 못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평양에서도 한참 가뭄이 들었을 적에 이제 급수가 안 됐는데, 급수가 안 된 게 물이 없어서 급수가 안 된 게 아니고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급수가 안 됐다 하는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아마 전기 사정도 지금 굉장히 나쁠 아마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북한에서 이 식량의 부족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남북 관계의 어떤 대화의 장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어떤 카드로 이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그거를 바랬죠. 예. 은근히 이게 남북 관계가 이게 개선이 되면은 어느 정도 지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 UN 북한 인권 사무소 설립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뭐 남쪽하고는 이게 등을 돌리지 않을 수밖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게 전개가 되는지는 뭐 예측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바람직하건대 뭔가 이게 남북 간의 그 협상이 좀 또 다른 방향에서 좀 이루어져 가지고 좀 이게 견직된 상황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이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 남북 관계에는 호재로 작용할까요? 어떻게 보면 악재로 작용할까요? 어떻게 예, 그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 북한의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해지느냐에 따라서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가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량이 뭐 약간 부족하다, 좀 큰 타격이 없다 그러면은 네. 오히려 주민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그 위협하는 행동을 취할지 몰라도 그 범위를 넘었으면은 북한이 결국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국제사회의 관계 또 남북 간 사이 관계를 좀 더 좋게 가져가는 뭐 이런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는 어느 쪽이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GSNJ 인스티튜트 권태진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 그리고 북한 자유연맹의 김주성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